자, 여기 파트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한다는 뜻이거든. 출입의 뜻은 들어가고 나간다는 뜻이죠. 그럼 에너지는 도대체 왜 들어가고 나가야 하냐? 쌤이 그래프 보면서 설명을 좀 해줄게. 봐봐. 이 그래프 보면 반응하는 물질이 여기 있고 생성된 물질이 여기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높은 애야? 반응물 에너지 높지. 그러니까 이런 높은 에너지를 갖던 반응물이 고작 저 낮은 에너지를 갖는 생성물이 되고 싶대. 그럼 자기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뭐 해야겠어? 갖다 버려야겠지. 그래서 방출하는 거야. 이해가요? 근데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하면 온도 어떻게 될까? 주위 온도. 주위로 자꾸 에너지를 버려, 얘가. 얘가 에너지를 자꾸 버려. 에너지 방출. 그럼 주위 온도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죠. 따뜻해지겠죠. 이런 걸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을 때,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을 때, 얘가 되고 싶을 때 이 차이만큼 갖다 버려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죠? 마치 이거 보면은 아파트, 엄청 비싼 아파트에 살다가 엄청 저렴한 아파트로 가게 된 거야. 그럼 그 차익만큼 어떻게 돼? 돈이 생기는 거잖아. 결국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요 밑에 그래프 보면 흡열 반응이 있는데 얘는 원래 좀 저렴한 아파트에 살던 애인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 그래서 저렴한 아파트에 살았어. 에너지가 낮은 애였는데 높은 아파트로 가고 싶대. 좀 비싼 아파트로 가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주위에 있는 모든 돈을 싹 다 쓸어 담아가지고 이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주위에 돈 어떻게 될까? 없어지는 거지. 여기다 다 박아버렸으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위에서 에너지를 싹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위 온도는 낮아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 온도가 낮아져요. 됐나요? 이유 알겠지? 반응물과 생성물에 뭐가 차이가 나서 그런 거야? 에너지가 차이가 나서야. 알겠죠? 요게 원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시 암기만 하면 끝나. 여기 파트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에 체크를 좀 하면서 갈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할 점. 물리 변화에서도 출입을 합니다. 물리 변화에서도 합니다.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수한다 했는데 물리 변화에서도 괜찮아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런 예시 있을 수 있어. 봐봐.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상태 변화할 때 배웠을 거야. 고체, 액체, 기체. 예시를 얼음으로 한번 해볼게. 얼음은 고체죠. 이 얼음을 어떻게 하면 액체로 만들 수 있지? 이 얼음한테 뭘 넣어주면? 열을 넣어주면. 그러면 액체가 에너지가 더 높은 애인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 액체를 어떻게 하면 수증기로 만들어줄 수 있어? 끓이면. 열을 넣어주면. 그럼 얘들아, 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에너지가 높은 애인 거야. 위로 갈수록 에너지 높은 애인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기체가 액체 되고 싶대. 높은 에너지가 낮은 애 되고 싶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에너지를. 갖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에너지 방출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위에 있던 에너지를 갖던 이 기체가 중간 단계에 액체가 되려고 할 때는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버려야 된다고요. 그럼 고체가 액체 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들아? 이 차이만큼 에너지를 어디선가 흡수해 와야겠죠. 이럴 땐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혹시 몰라서 하는데 다 까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중에서 상태 변화 종류 나올 수 있거든요. 기화된다는 건 누구 될 때 쓰는 말이게? 기화, 기체화가 되는 거야. 기화, 액체가 기체 될 때 기화라고 해요. 그러면 액화는? 기체가 액체 될 때 액화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 기화, 내려갈 때 액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둘도 왔다 갔다 할 때 이름이 달라요. 고체가 액체로 녹는 걸 뭐라 부르게? 아니, 승화는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고체가 액체로 녹는 거. 비슷한 단어로 용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융해, 그렇죠? 상태 변화 융해예요. 융해. 고체가 액체로 녹았다, 융해됐다.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로 얼어버렸을 때는 내가 이렇게 외우라 했을까? 액체가 고체 될 때
고체가 됐어. 응고체가 됐어. 응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응고, 융해, 기화, 액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방에 가는 걸 뭐라 하게? 승화, 승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 변화할 때도, 즉 물리 변화에서도 에너지는 뭐 할 수 있다? 출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내려가서 발열 반응 갈게요. 발열 반응.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데요. 얘들아, 왜 방출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이걸 써놓을게요.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높은 상황? 발열, 버려야 돼, 주변으로. 누가 에너지가 높을 때 갖다 버려? 그쵸, 이렇게 써놓을게.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을 때, 내가 되고자 하는 애가 에너지가 낮을 때 그 차이만큼 갖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온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체크해 두시고요. 예시를 외우지 않을 거예요. 발열의 예시 외우지 않을 거예요. 최대한 쳐다보지 마. 읽지 마, 얘들아. 발열 예시 외우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흡열의 예시를 전부 다 외우고 우리가 외우지 않은 거 그냥 싹 다 발열로 보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려갈게요. 그냥 쭉 내려가서 쭉쭉 내려갈게요. 흡열로 가겠습니다. 일단 흡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간혹 친구들 자꾸 흡혈 반응 이렇게 말하거든? 흡혈은 얘들아 피 빨아먹는 거죠? 네, 그래서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입니다. 이럴 때는 왜 이렇게 흡수해야 된다 그랬지?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누가 에너지가 높아서. 그쵸, 생성물, 내가 되고자 하는 애의 에너지가 높아서. 그래서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 온도는 낮아지겠죠? 마치 이거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너무 예뻐지고 싶어가지고 병원에다가 막 몇천만 원을 막 투자하기로 했어.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간 거야. 그러면 나는 예뻐졌지. 나는 예뻐졌겠지. 근데 우리 집은 어때? 초토화. 네. 우리 집은 돈이 다 털렸겠죠. 나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식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지는 막 에너지 레벨이 높아졌어. 지는. 근데 주위는 막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부터 우리는 흡열의 예시를 잔뜩 다 외울 거예요. 싹 다. 모조리 다 외울 겁니다. 흡열의 예시를 이 뒤에다 좀 써놓을까? 얘들아, 우리 쓰면서 함께 외웁시다. 흡열의 예시. 우리는 흡열 반응의 예시만 외울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만 외울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광합성과 호흡은 완전 반대인데요. 누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까? 광합성과 호흡 중에. 광합성이죠. 태양 에너지를 뭐 하잖아, 식물이. 흡수, 그렇죠. 우리 흡열 반응만 외우기로 했기 때문에 광합성과 호흡 중에는 광합성이 흡열 반응에 속하는 겁니다. 광합성? 네? 네. 두 번째, 이거는 내가 교재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분석을 해본 결과 륨 안 돼요. 슘 안 돼요. 륨 들어가는 것들 싹 흡열이었어. 륨 들어가면 싹 흡열. 교육과정이 바뀌면 또 모르겠는데 너네까지는 이게 적용이 될 거거든. 그래서 륨 들어가면 그냥 싹 흡열이야. 이렇게 외워둘게요. 륨 안 돼요. 륨만 됩니다. 오케이? 륨 흡열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 열, 전기, 분해. 그러니까 열을 가해주거나 전기를 가해주거나 그런 분해가 일어난대. 그럼 당연히 흡열이겠죠, 얘들아. 열을 가해주니까. 에너지를 가해주니까 당연히 흡열이겠죠. 근데 요거는 예시를 좀 정확히 외울게. 열분의 예시로는 뭐가 나오냐면 탄산수소, 나트륨 열분해 잘 나와요.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가 잘 나옵니다. 쉬운 말로는 베이킹소다라고도 하죠. 베이킹소다의 열분해,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전기분해 예시로는 뭐 나오냐면 물의 전기분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외워주시면 돼요. 열분해는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일단 전기분해로는 물분해, 이렇게 물 전기분해. 마지막 하나 외워주시면 끝이고요. 얘는 화학반응은 아니지만
소금과 물 반응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돼요. 소금과 물. 이 소금 자리에 딴 거 넣으시면 안 됩니다. 소금과 물 반응까지만 돼요. 막 갑자기 탄산 칼슘과 물 반응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소금과 물 반응이야. 다 외웠어? 다시 그러면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흡열의 예시. 광합성과 호흡 중에 누가 흡열의 예시? 광합성 빛에너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글자가 싹 들어간 거? 듐. 그죠? 듐, 슘 안 되고 뭐만 된다고? 듐만 된다고. 그 다음에 열과 전기를 가해야 분해가 일어나는 반응들. 특히 열분해의 예시로는 탄산수소, 나트륨. 쉬운 말로는 베이킹소다 열분해. 그 다음에 전기분해 예시로는 물 전기분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소금과 물 반응. 이렇게까지만 외워주면 흡열. 나머지 안 외운 건 다 뭘로 보내면 돼? 발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예시를 막 던질게. 뭔지 맞춰봐. 책 보지 않고요. 이거 안 보이지, 글씨?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산염기 중화 반응. 발열. 생소하면 그냥 발열로 보내주시면 돼요. 알겠죠? 호흡. 발열.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의 반응. 흡열. 좋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열을 가했더니 흡열. 그렇죠.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발열. 탄산칼슘과 물의 반응. 발열. 연소 반응. 발열. 석고붕대. 모르잖아. 발열. 이렇게 가면 된다니까?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 흡열. 듐 들어갔잖아.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얘들아, 잠시 뒤에 실험 한 번만 볼게. 요거 두 번째 거 되게 잘 나오거든.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의 예시로 이 실험 잘 나와서 설명 한번 해주고 갈게요. 일단 나무판 위에 물을 뿌린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를 그냥 얹어놓은 상태야. 요 상태로 요 안에 무얼 넣냐면 염화암모늄과 수산화바륨. 얘들아, 여기에 딱 눈을 갖다 대야겠죠. 얘들아, 어머, 듐이 들어갔네. 무슨 반응을 하겠구나. 아, 요 안에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 온도를 어떻게 하지? 흡열, 주위 에너지를 싹 다 흡수했어. 그럼 주위 온도 어떻게 돼?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얘들아, 여기 있던 액체 상태 물이 어떻게 되게? 얼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됐나요? 이해가? 이 실험?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보세요. 요 내부에서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서 주위 온도 떨어진 것까지는 알겠지. 근데 가끔 이걸 물어보더라고. 이 밖에서 일어난 거는 뭘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 이 밖에서 일어난 거. 밖에서는 뭐가 뭘로 바뀌었어? 액체 상태 물이. 고체 상태 뭘로 바뀌었어? 얼음으로 바뀌었지.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상태 변화 그 타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누가 가장 아래의 에너지를 가졌지? 고체, 그쵸? 고체. 중간이 액체, 그 다음 기체였잖아. 지금 액체가 고체됐다고 얘들아. 응고가 됐다고. 고체가 됐어. 그러면 에너지 이 차이만큼 뭐 해야 돼? 에너지를 갖다? 방출하죠. 즉 바깥에서는 방출을 하고 있는 거야. 발열이 되고 있다고요. 밖에서는. 아, 내부에서는 흡열이었는데 밖에서 이 물이 얼면서 발열을 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름 중에 나왔었어요. 종촌도 혹시 몰라. 종촌도 항상 시험이 좀 어려운 편이라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고 여기 안 푼 부분 풀면서 정리하고 우리 이제 기출 문제 풀도록 할게. 고생했어.